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룰 건데 통계의 시작이죠. 그쵸? 이 부분은 이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뒷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거나 엄밀한 판단을 할 때 못합니다. 용어를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요번에 할 때, 지금 딱 이 순간, 딱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가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문장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걸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뒷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혹은 뒷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때 완벽한 설명,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확률 변수. 지금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확률 변수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듭니다. 즉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각각이 뭔지를 좀 봅시다.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시행을 합니다. 어느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어느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쭉 적어놨어요. 자, 어쨌든 시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시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행을 해요. 표본 공간은 뭐야? 표본 공간도 확률에서 얘기를 했었죠.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걸 다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각 원소들이 실수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실수값에 대응되는 함수다. 뭐 함수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이해를 하죠. 정역에서 화살을 하나씩 쏘는 이 관계, 그쵸?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 이런 관계, 그치? 자, 함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수열 얘기하면서 옛날에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다 하면서 막 그런 내용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사실 했었었는데, 여기에선 사실 이런 함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자체가 어떤 수를 의미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다라고 치죠. 그럼 주사위를 던질 때는 주사위에 각각에 이제 쓰여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뭐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이런 문장 자체를 1, 2, 3, 4, 5, 6 이런 실수에 대해서 대응을 시킬 수 있단 말이지. 그쵸? 이런 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주사위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 낙타, 또 뭐 있죠? 기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이 막 써져 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주사위를 던지면요, 얘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코끼리에 1을 붙이고 낙타에 2를 붙이고 기린에 3을 붙이고 이러면 또 가능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지향되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런 어떤 수에 이제 딱 대응될 수 있는 이런 관계에서 확률 변수를 씁니다. 됐죠? 자,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해요. 자, 어떤 시행하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지. 이런 시행에서 표본 공간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해서 쭉 다 나열했죠. 이런 것들이 다 실수, 1이라는 수, 2라는 수, 3이라는 수, 4라는 수에 대응될 수 있는 이런 함수의 관계. 자, 1이 나오는 경우라는 것은 1이라는 숫자와 지금 대응이 되고 있죠.
그다음 2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라는 실수와 함수로 대응되고 있지. 그쵸?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각각의 확률 변수는 자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확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확률은 이제 알파벳 대문자 P로 나타내고요. X는 1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지수를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확률 변수가 1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 x라는 확률 변수가 1과 2가 될 수 있죠. 그러면 6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쵸?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확률 분포라는 거는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값을 대응시킨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가지는 x가 이 값을 가질 수 있는, 그쵸?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해서, 확률 분포를 사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표예요. 표. 확률 분포 표. 확률 분포 표가 가장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x, p, x 이렇게 쓰면요,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고,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그쵸? 그래서 개 1, 확률 값을 다 더했을 땐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꼭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요게 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됐죠? 또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확률 분포는 이런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표다. 해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률 분포를 또 나타낼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확률 질량 함수 혹은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또 막 세부적으로 이제 나뉩니다.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진 않고요. 딱 요 정도로만 배워요. 사실 이 세 개가 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개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바로 이 확률 분포표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까지 가면 좀 넘어가는군요. 아무튼 이것만 이해를 해도, 확률 분포표만 잘 이해를 해도요, 뒷부분에 나오는 통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도 통계는 자신 있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죠?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